네, 반갑습니다. 저는 용문고 통합과학 내신 대비반을 맡은 강사 서봉희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메가스터디 학원, 그 다음에 세움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영재고 학생부터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했었고,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과학을 흥미있게 생각하고, 또 과학을 잘하는 학생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과학 자체에 조금 느린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문제 2가지 가져왔습니다. 두 문제를 보시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두 문제를 같은 개념과 원리, 그 다음에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질량과 속력, 그 다음 벽의 충돌, 발로 차서, 충격을 가지고 이 개념 3가지를 가지고 충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다른 문제를 보고도 같은 유형으로 보고, 과학이 좀 느린 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 제가 100가지를 주면 100가지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걸 다시 추격해서 이런 규칙성을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는 학생들이 과학 내신 성적이 좋다는 것이 거의 99% 확실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강사라는 거, 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이란 어떤 과목이냐? 물화생지가 3:2, 3: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과학이다. 통합과학의 단원별로 제가 정리해온 표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우주의 시작 단원은 초기죠.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발전과 지구 환경 마지막.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순서대로 가르치고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용문고의 경우도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선생님들이 동시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순서대로 배우지 않고 세분화해서 각각 중구난방 다양한 부분들을 떼어서 시험을 출제하고 거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화생지를 다 따로따로 배우는 과목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합과학은 통합과학인데,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생지는 우리 중등 때는 그랬죠. 생지는 뭔가 암기고, 물리는 적용 아니에요.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원과목으로 가면 그렇지만 통합과학에서는 물리도 외울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생물에서 또 지구과학에서도 적용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안에서 물리는 무조건 이해고 생지는 무조건 암기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유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 다음에 난이도는 어떻게 내시는 분인지, 그 다음에 내가 적용을 잘하는지 암기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과목보다는 학습 방향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형식적인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얘를 과목으로 따로 떼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저는 화학에 제일 자신이 있어요 막 이랬는데 화학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그거는 자신이 적용을 잘하는지, 지금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목 자체만 열심히 해서 점수를 얻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학습 방향이 중요한데, 이 학습 방향은 3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물론 저도 교재를 만들 때 피땀을 흘려서 교재를 만들지만 더 중요한 건 학교 교재와 핸드아웃이죠. 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습 방향 보시면 학교 교재, 그 다음에 핸드아웃, 필기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작업들을 제가 돕고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끌고 가야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통합과학 내신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21학년부터 23학년까지 성적 분포를 나타냈는데요. 밑에 약간 잘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프린트가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평균이 59에서 지금 61, 그러니까 50점 후반대에서 60 초반 나옵니다. 어려워요? 최상의 난이도 아니에요. 상도 아니에요. 중상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일단 평균이 낮고요. 표준 편차 24, 23 이렇게 나옵니다. 58 정도면 아시죠? 58 정도면 표준 편차가 매우 낮은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높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평균 근처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고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A, B, C, D, E 예전으로 치면 수우, 미양가 라고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높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 중에 이 성취도를 받는 학생의 통합과학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50%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E를 받을까요? 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이 50%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모두가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등 과학할 때 자기가 한 60점, 70점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 그냥 그대로 중등처럼 공부하면 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A, C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속히 말해서 허수라고 하죠. 네. 그리고 D, C 보면 A까지 가볼게요. A가 10점대 정도 나옵니다. 10점 초반.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4%까지가 1등급이라고 보잖아요. 어차피 상위권, 최상위권 싸움은 그들끼리의 리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리그가 정해지는 데는 어디까지 걸리냐? 1학년 기말고사 치고 나서는 그 리그가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제외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러면 E에 내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도 나는 B, C 사이 정도는 갈 거야. 한 번에 A로 가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첫 번째 중간고사를 그렇게 너무 높게 잡지 않고 가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는 미친 듯이 해보겠다. 그러면 안 될 과목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수학과 또 달라요, 과학은. 그 다음에 B, C 사이다 내가. 중등 때 90점 초반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거든요, C. 그러면은 이제 A로 나는 들어가서 1등급을 도전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 학생분들도 있는데 많이 느끼시고 딱 목표를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준 편차가 큰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을 때 안정적인 성적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 다음 노력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과목이다 라는 거. 다음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24문항 정도 나옵니다. 서술형이 없어요. 다시 생길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난이도 내용면에서 중상입니다. 기준은 이 지역 학교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로 보면은 객관형만 나오다 보니 남학생들도 서술형 좀 힘들어하죠. 객관형 나오다 보니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 또 특징 제가 3가지 골라왔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료의 개념을 도입해서 푸는 적용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전 기출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19년, 20년, 21년도 기출이에요. 이게 중요해서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너무 기본형의 문제들을 그대로 갖다가 또 내세요. 이런 것들은 기출을 무조건 분석하고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객관형 24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고난도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 그 다음에 3번째, 선지의 지역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보통 남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계산 문제 맞춰요. 열심히 하면. 근데 선지의 지역적인 내용이 나오고 필기 부분이 나왔을 때 틀려요. 또는 애매모호한 거 나왔을 때 틀려요. 근데 여기는 애매모호한 단어는 안 쓰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내용들이 많다. 그 다음 이제 특징 보셨고요.
그럼 이걸 대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실제로 가르치는 아이들이에요. 2학년 중간쯤 이러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신으로 할까요? 수능으로 할까요? 너 몇 등급이니? 4등급이요. 하나를 놓아라. 수능으로 가거라. 뭐 그 학교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네. 아니야 너는 일단 구경이 괜찮으니까 뭐 어떻게 하거라.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게끔 저는 1학년 때 다닐 수도 근데 왜 그걸 놓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50%의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래서 꼭 통합과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따른 학습 방향을 좀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 드릴게요. 개념 정리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어떻게 시키고 있냐? 저는 핵심 쏙쏙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핵심 쏙쏙 테스트 G인데요. 보시면 여기 있는 문항들을 OX 퀴즈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한 점은 기본적인 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학교 내신에서 이제 프린트를 줍니다. 그 프린트 저한테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거기 있는 필기 내용이나 중요한 부분들 또 지역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추가해서 애들한테 이거 풀리고 확인하고 가. 확인 안 되면 안 보냅니다. 네, 그래서 매주 이런 식으로 배운 내용을 리마인드 시키고 있다. 다음 두 번째, 응용이죠. 응용이라는 거 적용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문제 가져왔었죠.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다양하게 범주화시켜서 같은 유형의 문제로 보이게끔 하는 그런 적용 연습을 시키는 틀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고 그리고 그래프나 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주는 만능 틀이 있어요. 그 이름이 빅플랫폼입니다.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겁니다. 빅플랫폼. 봉이의 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공하면서 아이들과 좀 연습하는 적용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입니다. 단계별로 풀어야죠. 근데 풀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뭐 그럴 수 있죠. 다른 거 막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이것도 못 풀겠어요. 그러면 이제 클리닉 하는 거고요. 그 친구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금요일 7시 반에서 10시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2시간 반이어서 보통 한 30분 정도는 제가 더 할애를 해서 애들을 봐주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교시별로 나누게 되면은 과제 검사하고 풀이하고 테스트 치고 진도 따른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 개념 쏙쏙 테스트 말씀드렸죠. 테스트 3주차까지 진행하고 4주차부터는요. 개념보다는 적용이에요. 그래서 빅플랫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음 이제 주차별 수업 안내드리면 7주 플러스 1회 직특이 있고 수업 안내 조금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중등과학 개념을 포함시킵니다. 저는 나중에 물론 최상위권에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중등과학이 너무 공백이 컸다. 저 중등 때 과학 진짜 싫어했어요. 막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고등 와가지고 그게 안 돼서 뭔가 고등 과학을 못 하겠대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저는 중등 자료 제가 요약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페이지별로 넌 이쪽이 안 돼? 유전이 안 돼? 그럼 유전 페이지 이런 식으로 주면서 그 공부해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너가 모르겠으면 나를 탓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중등과학 내용들 별표 친 게 다 중등과 통합과학에 나오는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제가 이제 별표를 쳐놓은 거고요. 자료에도 다른 자료에도 있습니다. 다음 수업 때 쓰는 교재고요. 한 장 요약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료예요. 요약해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줄글이 있는 걸 보더라도 흥미가 생겨요. 결국에는 통합과까지는 흥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장 요약본을 매주 이렇게 학교 프린트 내용 포함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생들 관리라고 할 건 없고 당연히 뭐 저랑 공부하면 어떻게 성적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문자, 그다음에 성적 추이 자료 이런 것들을 배부합니다. 특히 상위 몇 명까지 이렇게 이번에 시험 잘 쳤는지 이런 것들 하면은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습 영상 제공하고요. 개별 상담 및 클리닉 진행합니다. 질의응답 및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제 저는 카톡이 좀 편해요. 아이들 카페도 뭐 해보고 운영해보고 했는데 이게 더 편해서 사진이나 또는 영상 자료나 추가 자료 같은 거 주면서 잘 모르겠는 것들을 계속 질의응답하면서 같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마지막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카톡 자료 가져오셔서 보여주시길래 저도 카톡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한 가지는 제가 이모티콘을 학생들보다 훨씬 많이 쓴다. 너무 철없을 정도로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내용 보니까 캡처하면서 제가 보면서 약간 울컥했거든요. 아, 그때 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 때도 많았는데 진심으로 서로 그냥 묻고 답하고 서로 공유하고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지금 시간상 이렇게만 정리해드리고요. 저는 용문고 통합과학 내신 대비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